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이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뒤따라왔기 때문일까요? 일단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 한 차례도 이렇게 제대로 좀 반등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1%, 1.3% 정도 올라갔나요? 4일 연속 올라가다가 결국 오늘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0.6% 정도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나마 이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3% 내렸고요. 나스닥이 오늘 한 1.3%, 나스닥은 제법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반등을 주도했던 소위 테슬라 같은 것들이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내리면서 오늘 주가가 1% 이상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한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금값이 오늘은 다시 한 1,850달러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유가도 오늘 모처럼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 있겠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25%가 올라갔습니다. 1년간 800%가 올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매일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주시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없는 분들은 한 번씩 조정이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막상 한 주를 사면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 속상한 게 또 주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잠시 전에 제가 방송 시작까지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미국에서 이제 마켓워치라는 곳에서 그 기사가 난 것이 일면에 난 기사는 제일 먼저 탑 기사인데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좋은 직장에 다녔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다녔었고 지금은 아마존에 다니는 39살짜리인데요. 그 직장인인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오늘 최고의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지금 가격으로 7.5달러에 처음으로 테슬라를 샀고요. 그러니까 한 주도 판지 알았습니다. 와. 그동안 계속 모았고요. 1,200만 불의 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주식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갖고 가는 습관을 좀 갖고 가시라고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어제 샀건 그저께 사실 분 속상하지 않아요, 지금요. 네. 좀 마음의 여유를 속상하네요, 정말.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분들에서 약간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월가 의견은 한마디로 상향 러시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두 명의 대표적인 소위 그러니까 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철저하게 반성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짜 잘못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물론 투자 의견은 여전히 중립이지만요.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500달러에서 900달러로 오늘 올려놨습니다. 월가 최고가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지금 400달러 아주 박하게 보던 것인데요. 얘네들도 오늘 8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두 군데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런 월가 의견을 바꾼 사람 똑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매출 전망을 상향시켰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판매 대수 올해 50만 대 넘겼는데요. 올해 막 90만 대, 100만 대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고 주가가 올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두 번이나 증자를 조금씩 했거든요.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주식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제공하면서 쉽게 돈을 확보하면서 또 추가적인 생산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도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됐건 보여는 드리죠. 비트코인 오늘 급락했습니다. 주말에 시장 가치가 1조 800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오늘 네. 하루 아침에 물론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요. 2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지면서 오늘 3만 1,000달러, 3만 2천 달러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사신 분들은 이대로 상승세 쭉 이어질 줄 알고 샀는데 벌써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약간 주식이랑 약간 다르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시장이 조정 보이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취임식이 있는데 그 전에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지금 FBI에서도 지금 경고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바이트 널리지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기대감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죠.
바이든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현실화될 때는 그보다 상당히 적은 돈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시장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한 명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 하나만 보시면 딱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S&P 500도 3개월 동안 많이 회복했거든요. 한 15%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제일 위가 비트코인입니다. 그 두 번째가 테슬라거든요. 네. 골드만삭스도 거의 지금 5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뭐 조정 정도라고 이해하더라도 크게 뭐 틀리진 않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날 장은 비트코인, 뭐 테슬라가 하루 정도 뭐 쉬어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채권왕 군드라흐가 모처럼 등장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고밸류는 경기 부양책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관련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프 건드라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그 채권 왕이 되겠고 사실 이런 분들이 크게 이제 시장 약세라고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냐면 리만 사태 때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분들인데요. 이 양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도력이 이제 상실될 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갈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근 들어서 10년물 금리가 좀 빠르게 좀 회복 올라가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3%가 넘어가면 아직 멀은 뭐 현실 당장 되기 쉽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일종의 지금 버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사실 이분은 작년에도 비트코인 $10,000 좀 안 됐을 때 언저리거든요. 연초에. 그때도 $15,000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비트코인도 기간의 수급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는 말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뭐 그들의 말대로 될 수 있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시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 중에 이머징 마켓이 네네. 요즘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특징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니오부터 함께 살펴주시죠. 네, 니오가 지난 주말에 니오 데이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제 제2의 테슬라로 해서 니오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니오 데이가 이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니오 세단도 이번에 새로 나오고 그래서 테슬라보다 뭐 더 자기네 말로는 더 좋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행 거리 더 멀다. 아마 뉴스 보시면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관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저도 이제 해외 뉴스를 보긴 봤는데 JP 모건에서 목표 주가 50에서 $75 하면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원래 좋아합니다. 원래 니오를 좋아하고요. 네. 니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줄 세워 보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니오의 중국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니오라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니오와 테슬라. 저는 개인적으로 니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돈 주고 살 만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니오와 테슬라 중에는 전 이미 여러 번 공개했는데요. 저희 네. 집사람이요. 저희 와이프가 이미 2년 전에 모델 X를 산다고 다음 차는 모델 X를 사겠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네. 저도 뭐 와이프가 산다 그러면 전 쫓아가는 입장이죠. 저희는 시승도 한번 해봤어요. 다 2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와이프분을. 네. 네. 아니, 무조건 따라야 가야죠. 아내만. 네, 그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가 오늘 주가 좀 떨어졌고요. 트위터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요. 계정 연구 정지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에 네. 따른 일단 뭐 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요. 사실 전부 그런 스토리는 아니라는 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무작정 따라하게 했다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로크 아실 텐데 로크는 시티에서 목표 주가 또 월가 최고를 냈습니다. $460를 올려놨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룰루레몬은 실적 가이던스죠. 우리식으로 보면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는 뭐 등락은 좀 엇갈린 모습이 보인 것이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지만 선거에서 이겨도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을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이 시장이 그렇게
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오늘 좀 조정 보여줬지만 사실 그 선거 전에 보면 바이든 당시 후보가 이기면 세상이 또 큰일 날 것 같이 떨어질 거란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특히 한 10%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이번에 블루 웨이브가 되면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다 맞췄다고 하는 게 재미입니다. 이렇게 다 맞췄다 그래요. 제가 올라가면 내가 얘기해서 올랐다 그러고 떨어지면 그때 내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의미는 전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팩트 이럴 땐 진짜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1950년 이후에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횟수가 18년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평균 9.1%가 주가가 상승했고요. 상승 확률은 77.8%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백악관과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 모두 상승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10번 중에 10번 정도는 결국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1930년으로 좀 땡겨보면요. 90년의 역사를 보면 34년이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합니다. 9.1%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다만 민주당, 공화당 중에서 의회를 상원, 하원은 모든 민주당이 가져가고 대통령까지 민주당이었을 때가 경우에 보면 9.3%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합보다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9.3%도 상당히 큰 거다라고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통계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해는 누가 되든지 간에 상승률이 10.2%로 시장 평균보다 약간 더 높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백악관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4.1%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이런 조합 중에서 첫해 공화당 대통령에서 민주당이 바뀌었을 때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경험이 있겠고요.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첫 해는 있죠. 올해 같은 첫 해는 평균 11.8% 올라갔다는 것도 흥미로운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올해 이제 정치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지난해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 이익의 증가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산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올해 이 실적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된 주가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이런저런 걸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 실적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개월 예상 실적의 증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멀티플이라고 얘기하죠. PER 우리 흔히 얘기하면 10배를 줄지 아주 좋으면 15배를 줄지 미국 같은 경우는 23배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가 또 두 번째 크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배당을 늘려놨는지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가장 중요한 기여도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작년의 흐름을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년에 보면 예상 실적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더 편할 예, 오른쪽 그림을 보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가 이익이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배당도 작년에 결국은 조금 늘어났지만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요. 배당을 오히려 컸다는 기업이 많은데요. 저 노란색은 예를 들어서 배당의 그 멀티플은 확 올라갔어요. 그 멀티플 올라가고 배당에 대한 감소가 이게 오히려 감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코 유지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1분기, 2분기, 지금 지나간 4분기보다는 1분기, 2분기에 대한 이익이 정말 어떻게 나왔냐가 여러분들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주가 조정을 피하려면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거든요. 네네. 물론 아까 지난 4분기보다는 올해 1, 2분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4분기 역시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우리나라 이제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이제 이번 주 공식적으로 보면 목요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블랙락과 JP 모건 같은 경우 올해 발표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4분기 이익 전망은 마이너스 12.71%가 작년 9월 달에 전망이었는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8%지만 분기 단위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까지 보면 이번에 4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여다가 금년 앞으로 나올 1분기부터는 드디어 처음으로 증가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1분기는 16%, 2분기는 무려 46%에서 연간으로는 이제 22%나 이익의 증가의 가능성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4분기, 앞서 보여드렸던 4분기보다는 1분기가 2분기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좀 관심 포인트를 갖고 주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이번 주 델타 항공 및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물론 올해 1, 2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지난 4분기 역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정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